다음 페이지는 실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실력 키우기는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일단 이 바짝 양사나 계사를 쓰고 해석하시오. 여기 책에 74페이지, 75페이지, 76, 77, 78페이지까지 그 학생 여러분께서 직접 이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답은 이 책 본문 뒤에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답을 맞춰서 교재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보면 실력 키우기의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다음 지문을 읽고 제시되는 내용이 맞으면 go 그리고 틀리면 x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중국의 대학이 지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2016년도 중국 대학의 종합평가, 이 학교의 종합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랭킹 1위부터 종합대학 평가죠. 그래서 그 대학이 문과, 이과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대학 종합평가 순위가 1위부터 20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위부터 보자면 베이징大学, 칭화大学,复旦大学, 우한大学, 浙江大学, 中国人民大学, 上海交通大学, 南京大学, 国防科学技术大学, 中山大学, 吉林大学, 中国科学技术大学, 华中科技大学, 四川大学, 北京师范大学, 南开大学, 西安交通大学, 中南大学, 统计大学, 텐진大学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 종합평가에서 1위부터 20위 랭킹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 연대, 고대 이런 순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학을 보게 되면 첫째, 이 순위 20개 대학 중에서 뒤에 보면 싱지 파이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도 보면 뭐 3星级, 4星级, 5星级, 6星级, 7星级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도 보면은 그 무궁화 3개, 무궁화 4개, 혹은 뭐 별 3개, 별 4개, 별 5개. 특급 호텔은 별 5개죠. 근데 요즘은 두바이에서도 7성급 호텔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초특급 호텔을 7성급, 6성급, 5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학 랭킹을 최고의 대학은 7성급 대학, 그리고 6성급 대학, 그리고 5성급 대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20개 대학 안에서도.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은 7성급 호텔입니다. 순위를 보면 베이징大学 7星级, 칭화大学 7星级, 그리고 国防科学技术大学 7星级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최고 종합대학 랭킹 중에서 이 세 군데 대학은世界知名高水平大学,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고수준의 대학이 7성급입니다. 다음 6성급 대학이 复旦大学, 우한大学, 浙江大学, 中国人民大学, 상하이交通大学, 南京大学, 그리고 中国科学技术大学. 이것은 6성급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딩젠大学, 중국 최고의 대학. 그래서 앞에 세 개는 세계 저명대학. 그러니까 두 번째 6성급은 중국의 최고대학, 딩젠이라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다음 5성급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이류大学, 중국의 인류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중국의 이 20개 대학 가운데서도 우리 수원대학과
중국의 많은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상하이交通大学, 난징大学,吉林大学, 난카이大学, 시안交通大学. 이 6개, 7개 대학은 우리 수원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실력 키우기에 보면 이거는 중국의 대학 평가 중에서 중국 전국 721개 대학을 각 학문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진 랭킹입니다. 각 학문 분야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류, 자연과학류, 社会, 科学类, 사회과학류, 그리고 이과, 공과, 농학, 의학, 철학, 경제학, 법학, 교육, 문학, 역사, 경영, 그리고 예술 분야의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대학 보면은 第一名, 第二名, 第三名, 第四名, 第五名, 前五名. 그러니까 이 중에 각 학문 분야의 1등부터 5등을 이렇게 순위를 갖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순위에 보게 되면 특히 공学类, 공학 대학으로 본다면 하얼빈 공예대학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에 그죠? 랭킹 3위에. 그래서 하얼빈 공예대학은 중국에서 최초로 이 대학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업대학 쪽으로 본다면 하얼빈 공업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얼빈 공업대학도 우리 수원대학교와 하얼빈에 있는 하얼빈 공예대학 본교와 그리고 산동 위에 있는 하얼빈 공예대학 웨이하이 위에 있는 하얼빈 공업대와 우리 수원대학이 자매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에서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땅덩어리하고 대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저명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경쟁률이 한국에서 수능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명 대학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가 보이는 연관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 중点大学, 국가 중점 육성 대학을 고자 중点大学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입니다. 중국의 대학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국가가 인정한 대학을 말한다. 이 국가가 중점 육성하는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실시되었냐면 1959년도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1959년도에 中国人民大学、北京大学、清华大学、复旦大学、中国科学艺术大学、北京工业大学등 20개가 처음으로 국가 중점 육성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1960년에는 또 44개 대학이 추가되어서 6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1978년도는 국무원은 88개 대학을 최종으로 국가 중점 육성 대학으로 지정하였고 1990년대 제도가 폐지되어 지금은 그 명칭만 남았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칭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의 최고의 대학 100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보면 국가 중점 대학 이때 뽑힌 대학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全国重点大学是一个历史上的成为 전국 국가 중점 육성 대학은 이미 역사적 명칭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中华人民共和国境内 국가 중점 육성 대학은 뭘 가리키냐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境内 하면은 보통 국내입니다. 并被国家重点支援的大学 국가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을 말한다.
在90年代全国高校体制改革后, 하지만 90년대 전국의 여기는高校,高校라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하지만 90년대 전국 대학교 체제 개혁을 한 이후에는 这一名称不再被官方所使用. 이 명칭은 다시는官方이라면 공식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자중等大学는 1959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교과후 공청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국가중점유승대학이라는 명칭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하지만 국가중점대학의 이때 뽑힌 대학들은 지금도 교과후 공청과 R11 공청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 좋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는 고자중den다시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지 이미 중국 최고의 대학 반열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R11 공청, R11 프로젝트, 중국 정부가 21세기를 대비하여서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인류 대학과 중점 학문 분야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아직 하고 있겠죠. R11은 R1 하면은 21이죠. 21세기와 뒤에 1은 바로 100개의 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11 하면 21세기 1, 그러니까 100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11은 21세기와 100개의 학교를 의미하며 2012년에 전국의 107개 대학이 이 프로젝트의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튼 R11 공청은 21세기 약간 100개의 대학, 그러니까 100개니까 200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물론 이 대학의 개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R11라고 했으니까 199개 이하까지는 이하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根据不同211工程大学的办学实力及其在政府心目中地位的不同, 211 프로젝트 대학들의 운영 역량 및 정부가 생각하는 입지가 서로 다름에 따라서 122所211工程大学, 112개 곳의 211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대학은 分为8个档次. 이 대학도 등급을档次하면 등급입니다. 8개의 등급으로 나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11 공청에 뽑힌 여기는 2016년도니까 112군데의 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R11 공청의 대학의 그 운영 역량과 그리고 정부가 그 대학을 생각하는 입지가 서로 다름에 따라서 심지어는 112개의 R11 공청에 속하는 대학도 8개 등급으로 또 분류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것 D档次하면 최고 높은 거겠죠. D2档次하면 2번,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11 공청 가운데서도 이 좋은 대학 100여 개의 좋은 대학에서도 또 그 중에서 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고, 그러니까 세계 저명한 대학, 그리고 중국 딩젠다시, 중국 최고의 대학, 그리고 또 중국 이류다시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듯이 등급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985 공청 985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인류 대학을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 인류 대학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대학 공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 인류 대학 공청입니다. 이 글자가 좀 잘못되었네요. 세계가 아니고 세계 두 글자입니다. 세계 인류 대학 공청이며 985 프로젝트라고 하는 약칭을 사용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1998년도 5월에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创建世界一流大学和高水平大学 세계 인류 대학과 최고 수준의
대학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985工程, 简称 985工程, 985 프로젝트라고 약칭한다 이 말입니다. 예称 世界一流大学工程, 세계 일류 대학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简称 하면은 간략하게 985 工程이라고도 하고, 예청하면은 세계 인류 대학 프로젝트라고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国家重点大学211工程, 985 工程, 이것은 중국 국내에서 대학끼리 서로 경쟁을 시켜서 중국의 인류 대학과 그리고 중국의 최고의 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북경대나 청와대처럼 세계 저명한 대학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국립대학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대, 충남에는 충남대, 부산에는 부산대, 경북에는 경북대. 기본적으로 각 특별시라든지 각 도에 국립대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기술학교라든지 국가 대학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국립대학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대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사립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은 약 한 100개가 있다면 한 15개가 국립대학이고, 10개 내지 15개는 국립대학이고, 나머지 85%에서 90%는 한국에서는 전부 다 사립대학입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85%에서 90%는 전부 다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15%는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체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전부 다 국립대학이므로 정부에서 이 대학을 갖다 지원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이 자율권은 좀 적고, 그래도 또 중앙 지침하에서 국가적으로 대학을 양성하는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교육제도와 한국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명문대학이라든지 북경대학, 청와대학, 저명한 대학은 중국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만,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이나 외국 학생이 북경대,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학비는 그 중국의 본토생보다도 심지어는 수배 이상의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생이지만 수업료나 학비를 그 등급제로 이렇게 해서 외국인한테는 많이 받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 大学. 1번, 2번, 3번 대학은 번은 벙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들어갈 때는 벙커가 있고 쫑커가 있습니다. 벙커는 4년제 대학이고 쫑커는 전문대학을 이야기합니다. 전문대학은 보통 중국에서는 2년 혹은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2번, 3번 大学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大学는 대입 수험생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전국 유명대학과 성중점 대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여기 120여 개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985 工程이라든 혹은 211 工程 그리고 국가 중점 육성 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앞에 150개 정도 대학의 순위는 중국에서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약 120여 개의 대학에 2번으로 시험 칠 수 있습니다. 1순위로. 그래서 그것은 앞에 나열되어 있는 100여 개의 중국의 가장 저명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일류大学, 중국의 인류 대학
중국 顶尖大学 중국 최고의 대학, 그리고世界知名大学 세계 저명한 대학. 이것은 2번大学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大学는 대입 수험생이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2번 大学에서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2순위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수험생이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2번 大学를 제외한 기타 4년제 대학입니다. 나머지 4년제 대학. 이때 4년제 대학을 뽑으려 하면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 좀 가까운 대학을 뽑는 경우가 많겠죠. 안 그러면 광주에 사는 사람이 북경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이 좀 레벨이 좀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는 거의 비행기 타고 4시간 정도 가야 돼서 학교 다니는 거와, 그래도 자기 집 광주에 있다면 광주에 비슷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순위가 아닌 것은 아무래도 자기 고향과 좀 가까운 곳에서 대학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 大学를 제외한 기타 4년 대학이고 3번 大学는 3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대개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립대학이라든지 거의 다 아무래도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3번 大学는 일반적으로 비싼 사립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비싼 사립대학은 거의 뭐 한국대학교의 학비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4년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3순위 대학교 3번 大学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대학 입시 시험 과목이 조정되며 대학은 대입 시험 성적과 학업 평가 시험 성적, 그리고 종합 소양 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입학생을 선발한다고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2016년도 9월 13일 중국 교육신문에서 발표한 건데, 중국은 대학 입시 수능 시험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성적, 학업평가 시험 성적이죠. 그리고 종합소양평가, 아무래도 뭐 봉사라든지 혹은 제각기 다른 기능, 다른 데서 이렇게 봉사 활동한다든지 그 소양 평가, 이 세 가지 방향을 굳혀가지고 입학생을 선발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人们通常所说的一本、二本、三本是指高校在高考招生时的录取批次.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한 1번, 2번, 3번은 대학 신입생 모집 순서를 말한다. 一般来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批次越靠后录取分数线越低.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서가靠后는 뒤로 가까울수록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용법입니다. 왜.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입학 가능 점수가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은 최고 명문대학, 2번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명 있는 약간 이름 있는 대학, 3번은 거의 사립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2번, 3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뉴스가 보이는 연구한 단어 루어바오. 최근 루어 발가벗다를 활용하여서 낮은 임금, 비싼 집값, 취직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갑갑한 현실을 빗대어 표현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루어바오는 취업에 실패할까 두려워 무작정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루어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다는 의미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사전 대책 없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오는 바오考研究生院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 시험을 보다, 그래서 루어바오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一些裸报族由于压力过大或受外界干扰，最后很容易裸考或弃考。일부
로바우주는 지나친 스트레스와 주변의 간섭, 아무래도 가족이죠. 너 취업도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낮은 임금에 비싼 집값, 대학을 졸업해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취업도 못하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의 간섭도 시험과 제칼라 해서 결국 준비 없이 무작정 대학원 시험을 보거나 혹은 시험 쳐가지고 낙방해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대학원 들어가기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준비 시간과 그리고 시험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험을 봐야 되고 경쟁률이 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 취업도 안 되니까 대학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원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最后很容易裸考或弃考 그래서 결국 준비 없이 무작정 시험을 보거나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하지만 但也有一些裸报者 하지만 일부裸报주는 由于准备得当 왜냐하면 적절한 준비, 그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충분히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했고 事半功倍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다 事半功倍라고 표현합니다. 这种在考研大军中 그래서 대학원 응시자 중에서 토잉알추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가도로도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대학 교육의 현주소를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교육의 세 가지 아쉬운 점, 유감인 점은 아무래도 중국 교육의 대학 입시 제도 측면의 유감과 그리고 평가 기준의 유감 그리고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낭비한 그런 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육은 우리 한국 교육하고 좀 달라서 아무래도 국립대학이 거의 90% 편중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무래도 저명한 대학 가려고 하면은 국립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울대 빼고 나면 이화여대, 연대, 고대 이 저명한 사립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립대학 다닌다고 한다면 너는 2번에서 떨어졌고 2번에서도 떨어졌고 3순위로 대학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좀 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립대학이 거의 85%에서 90% 되기 때문에 거의 교육에 상관되는 것은 정부가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그 대학을 육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도 중국의 저장다시 절강대학은 원래 대학이 큰 규모가 아닌데 대학을 합병을 이루어서 엄청난 규모의 큰 대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학들은 전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대학의 특성과 저 대학의 특성을 합쳐가지고 종합대학을 만들다 보니 규모가 큰 대학이 요즘 많이 늘어난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육은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학과 좀 비슷한 면도 많고 좀 다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중국의 대학을 갖다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어서 빨리 강의실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학생들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